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월간 최적 12월 호입니다.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들어와서 꽉 찬 3년을 보냈습니다. 만 3년을. 그러면서 월간 최적, 이제까지 많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찾아보니까 12월 호는요.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온 첫 해, 그게 2022년 말에 공개가 됐었고요. 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월간 최적 시리즈를 선보였고요. 그해 12월 달은요, 선생님이 고향에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고향 마을에 사우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냉탕, 열탕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뭔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그해 12월 호에는 냉탕과 열탕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월 달에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월간 최적 12월 호를 못했고요. 이제 다시 2년 만에 12월 호가 나왔는데 또 한번 열탕, 냉탕 이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실제로 이걸 하거든요. 매해마다 12월 한 중순 말 정도가 되면 그전에도 생각날 때마다 적어둬요. 10대 뉴스, 올 한 해 최적이라는 사람한테 가장 의미 있는 10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아쉬움, 혹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 받고요. 앞에 있는 목은 성대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다 적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10대 뉴스에다가 다이어트 식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슨 맥락으로 도대체 이걸 소개하십니까? 우선은 이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누구나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연말이 되면 12월 정도가 되면 다사다난했다. 한자 뜻 그대로 가면 2025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고등학생들의 혹은 수험생들의 삶이 단조롭고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짜여져 있는 루틴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일과가 거의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꼭 10개를 채우지 않아도 돼요. 10개를 넘어가도 되는 건데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그 좋은 일은 계속 반복되길, 혹은 더 크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게 되고, 뭔가 자기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겪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성찰의 시간도 가져보자 라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10대 뉴스는 매년 말이 되면 언론사에서 앞다투어 이 내용들을 막 보도해요. 기자들이 창작해서 보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 담겨져 있는 10대 뉴스, 국내 뉴스, 대한민국과 관련된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10대 뉴스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 최적과 관련된 10대 뉴스인데, 선생님이 왜 인간 최적이란 말을 쓰는 거냐면, 그렇죠, 메가스터디 강사로서의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올 한 해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제자들과 이런 것 한번 공유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은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 다이어트 식단. 그래서 선생님의 요 2025년 강의 영상을 예를 들면 개념완성 코어부터 들어왔던 친구가 이 영상을 본다. 그러면 야, 진짜 너무 걱정스러울 만큼 살이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사탐런을 했어.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에 초작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지 해서 들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올라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는 1월 달에 촬영된 강의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의 강의를 듣는데 화면에 비춰지는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야.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대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에는요, 이 옷을 입고 찍고 싶었어요. 이 옷, 인빈서블이라고 써있죠. 선생님은 이 옷, 이 티셔츠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티셔츠를 제작한 것도 아니고, 이 티셔츠가 많이 팔리는 것이 선생님한테 그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티셔츠에 보시면 어떤 그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찾아보니까 2022년인가? 그때 미국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그 그림 보고 혹은 일본 애니메이션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막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인빈서블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혹시 이게 큼직하게 쓰여 있는 티셔츠가 없나 해서 검색했더니 이게 나왔던 것 뿐입니다. 선생님이 이 표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약간의 뽕이 필요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운동도 마찬가지. 뭐 선생님이 하는 거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이 뽕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어깨뽕. 일단은 내가 운동을 함에 있어서 당장은 운동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운동에 철저하게 몰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내가 선수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약간의 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가 잘 풀리는데 나는 진짜 이 과목이 나랑 잘 맞는가? 난 원래 공부를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일단 이 표현 자체는 무적, 정복될 수 없는, 패배하지 않는 존재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말을 좋아하는 게 찾아보시면요 인빈서블이랑 비슷한 표현들이 꽤나 있어요. 뭐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죠? unbeatable, unbreakable.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때려서 눕힐 수 없는, 때려 눕힐 수 없는 정도의 강한 상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깨지지 않는 뭐 그런 표현도 있겠죠. 혹은 물리적으로 박살나지 않는 indestructible, indestructible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요 말을 가장 선생님은 의미 있게 쓰는 이유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헤비메탈 밴드의 앨범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살낼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저 친구는 진짜 아무리 때려도 전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큰 데미지 없이 쭉쭉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약간의 그 감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어요. 좋아. 근데 만들기 전에 한번 찾아보자. 찾아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송이 됐습니다. 배송해서 이걸 입고 나왔는데 너무 커. 근데 반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고 티셔츠가 이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것도 지금 이 시기에 공부가 아닌 운동과 다이어트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도 맥락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우리 메가스터디에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짱짱하게 잘 보이네요. 최저과 1등급으로 업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뭐 이벤트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 사진 촬영한 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또 3년 됐다고 뭐 축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축하의 뜻보다는 좀 더 분발해달라 이런 뜻으로 이 프로필 촬영을 해주셨는데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구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보니까 이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가 무물보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래서 벌써부터 이벤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뭐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선생님은 강의 끝나고 나면 어떤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뭐 취미나 뭐 좋아하는 음악 있나요?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음악이기로 선생님을 자극하는 순간 날 셀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특히나 다른 음악은 잘 모르고요. 락 음악은 또 이야기하면 한 뭐 2박 3일은 셀 만큼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는 그 글에 이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는 나중에 몸을 보니까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잠깐만 이거 더 미루지 말자. 지금 요게 필요하겠구나. 선생님 제가 작년 수능 사회문화에서 35점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여기서부터 일단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다 소개할 건 아닌데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게 약정능력 특강에서부터인데 문제풀이의 기계가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이 친구의 실력이 35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원래 하던 대로 문제를 못 푼 겁니다. 원래 선생님은 통계 문제를 마지막에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통계 문제를 먼저 풀고 기가 막혀 통계는 다 맞았어. 개념 문제에서 많이 틀려서 35점을 맞게 되었다. 아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정치화법 더 훨씬 더 단단하게 무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드리겠다라는 생각도 함과 동시에 재수 때는 정말 적생모를 통해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죠. 그냥 우리 같이 해보자 정도가 아니라 너는 적생모를 다 풀어서 맞춰보겠다 덤비시고요. 선생님 연구실에서는 그래도 쉽지 않을걸? 무지성으로 어렵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그냥 맵게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매운 걸 좋아하니까. 근데 어떤 음식은 맵긴 한데 먹고 나서 그냥 이건 아닌 거야.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맛있게 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게 매운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이 뒤의 이야기죠.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다이어트 영상을 올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보고 운동 좀 해보려 했는데 그 영상은 언제쯤 올라오려는지요. 점점점. 송땡석 적자의 이 소중한 이야기. 그래서 그냥 선생님 빨리 다이어트 영상 올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단단해져야겠다. 이제 본인이 아까 봤지 않습니까? 힘과 뭐 능력과 그리고 정신력에서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도전하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멘탈뿐만 아니라 피지컬도 챙겨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자기가 오래 공부를 하다가 그래요.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간식에도 손이 갑니다. 그리고 공부 늦게 끝나서 집에 가다 보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야식도 했을 거고 먹었을 거고 라면도 끓여 먹고 치킨도 먹고 몰라요. 1일 1닭 했을 수도 있어요. 1일 1닭 들어보셨습니까? 1일 1닭, 1인 1닭 원칙이죠. 하루에 닭 한 마리. 그리고 절대 닭을 나누지 않는다. 둘이 한 마리 먹지 않는다. 나 혼자 한 마리 다 먹을 것이다. 하다 보면 살쪄요. 그리고 다음날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지컬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좋은 육체에 좋은 정신이 깃들지 않습니까?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이게 꼰대 소리를 하지? 여러분 그건 꼰대 소리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오히려 작년 한 해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2025년 시작할 때 좋아.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왜냐면 설 연휴는 피할 수가 없어. 집에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께서 워낙에 요리 솜씨가 좋기 때문에 그걸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미루다가 설 연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이걸 꼭 따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적에 대해서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게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앞으로의 운동과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 경험들에 아주 큰 자신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띠용했어요. 띠용. 내가 진짜 가능할까? 왜냐면 선생님의 스케줄이 아주 루틴하긴 한데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평일에도 당연히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식단이라는 걸 하려면 예를 들어 뭐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다. 그럼 그게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스케줄과 그리고 또 선생님은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직장인들은 뭐 출근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그 다음 그 직장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도 식단을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될까 이게? 내 스케줄에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 했는데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다이어트 좋은 거 다 알아요. 식단도 좋은 거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학원에 다니면 혹은 학교에 다니면 아니 학교에서 급식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조절합니까? 혹은 학원에 가서 또 급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거 말고도 조절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간식, 야식 이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선생님 당연히 공부하다 보면 당 떨어지는데 주기적으로 초콜릿도 먹고 보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맞는데 그게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해보니까 선생님도 강의할 때 힘들고 지칠까봐 잠깐만 중간중간에 좀 달달한 걸 먹어야 되나? 뭐 실제로 먹진 않습니다만 선생님은 음료도 안 마시고요. 커피도 안 마셔요. 돈 아까워서는 아니고 안 맞아요, 선생님이랑. 선생님은 항상 물만 마십니다. 물. 혹은 그 물에다가 뭐 타먹는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안 마시죠. 그다음 물도 안 마시죠. 물을 마시는구나. 음료 같은 걸 안 먹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차 혹은 무슨 주스 마시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80kg보다 더 쪘었어요. 80.5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인생의 역대급 몸무게였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 지금 85kg 나가는데. 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80을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80이 딱 넘어갈 때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17kg를 뺐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보면 야 잠깐만 이거 거의 뭐 한 7개월 넘는 7개월하고도 한 보름 정도 되는 시간인데 17kg밖에 못 뺐어? 이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는 계획대로 되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kg씩 빼겠다. 그럼 진짜 2kg씩 딱딱딱 빠지는 거야. 어떨 때는 막 5kg 뺐다가 어떨 때는 또 한 1kg 쪘다가 이게 아니고 2kg씩 딱딱딱 빠지는 그래프가 진짜 실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안 먹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꿈꿨던 모습이요.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또 약간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사람과 선생님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 얼굴이라는 게 아니고 이건 AI가 그려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 빼셨었나요? 네. 뒤에 가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단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선생님도 이것저것 뭐 나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트레이너 분께 추천도 받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그 헬스장 센터의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한번 빼보시죠 라고 제안해 준 것을 버무려 가지고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했던 건데, 첫 번째 눈 뜨고 나면 바로 그냥 선생님 사무실로 갔어요. 집에서. 그리고 아침은 거르는 게 아니고요, 프로틴 쉐이크 1.5 스쿱. 원래는 거기 통에 담겨져 있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스푼이라고 하기엔 큰 스쿱 단위잖아요. 그걸 하나 정도 먹는데 워낙에 이게 배가 고프니까 뭐 2개 정도 먹으라고 해서 2스쿱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또 사람이 약간의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2스쿱 먹으면 좀 그렇고 1스쿱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그래서 1스쿱 반을 먹고 그 다음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항상 사과를 먹었어요. 항상. 지금도 계속 매일마다 사과를 먹는데 사과값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값이 하나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도 최소한 한 3,5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뭐 돈이 있다 없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뭐 3,500원이 뭐 싼 돈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은 커피를 안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값을 사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료나 뭐 예를 들면 초콜릿 뭐 혹은 그런 간식들을 이거로 다 대체하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틴 쉐이크도 꽤나 가격이 나가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먹는 그 프로틴 그 파우더가 한 스쿱에 한 2,000원 정도. 그러니까 1.5 스쿱이면 요것만도 한 3,000원이고요. 사과 먹는데 3,500원. 그러면 뭐 아침 식사 하는 것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걸 딱 볼 때 이거 돈 얼마 안 들겠는데? 금방 뭐 그냥 할 수 있겠는데? 아니야. 돈이 좀 들어요. 그냥 점심은 현미밥 210g. 현미여야 합니다. 현미. 그러니까 100ml를 먹으면 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하죠. 선생님도 경험을 해보니까 선생님 원래 쌀밥, 빵, 떡 엄청 좋아해요. 근데 참은 거죠. 현미밥 먹고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것도 200g이면 그러니까 100g씩 2개니까 이것도 합치면 아마 한 4,000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한 1,500원 정도 될 거예요. 1,500원, 4,000원. 가격까지 다 말하기 좀 그런데 그럼 김치에 김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김치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세요. 쭉 한번 읽으면 간이 들어가 있는 건 거의 요 정도거든요. 김도 진짜 맛있어요. 김.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죠. 프로틴 쉐이크 또 1.5 스쿱 먹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여러분 견과류도 맛있다 보니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먹다 보면 살찝니다. 그러니까 견과류도 적당하게. 그래서 뭐 견과류도 뭐 하루 견과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은 그러지 않고 통으로 사가지고 좀 덜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정말 배고플 때 반숙 계란 2개를 먹습니다. 그 다음 저녁 보시면 이 저녁도 7시, 8시가 아니라 한 5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녁에 수업이 있을 때는 5시니까 저녁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먹고 수업을 들어갔었어요. 이게 단탄지라고도 부르고요. 탄단지라고도 부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오트밀 죽을 먹었습니다. 오트밀도요. 오트밀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기농 오트밀이 있어요. 그거 해봤자 이만큼 큰 통이 오면 이거를 막 몇 달치 먹는 거예요. 그럼 4스푼에서 5스푼을 넣어서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전용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넣고 참치 85g을 기름을 쫙 빼. 기름 빼는 건 방법이 다 있겠죠. 그럼 날계란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 간을 좀 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물을 섞습니다. 물을 섞고 나서 소금 간까지만 돼 있는 상태에서 날계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노른자를 깨고 막 섞어요.
그리고 나면 전자레인지에 그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걸 올린 다음에 3분 30초입니다. 3분 30초를 돌려. 그럼 처음에 딱 꺼냈을 때 일단 냄새가 역해요. 그럼 냄새가 역한데 잠깐만 이거 내가 먹을 수 있나?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는 비주얼적으로는 더 먹기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처음에 선생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국인 입맛에 참기름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참기름을 뭐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벼.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맛있어. 뭐랑 비슷하냐면 계란 참치 볶음밥이랑 비슷해요. 맛이. 근데 여기에 지방이라고 해봤자 참치에 들어가 있는 기름까지 빼기 때문에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탄수화물이죠. 요거.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렇게 보충이 될 겁니다. 여기도 어쨌거나 단백질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정말 배고프면 조사해보니까 유재석 씨는 진짜 배고플 때 바나나를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이어트 할 땐 바나나도 추천하지 않거든요. 바나나는 왜 그런 거냐면 바나나도 사실상 이 과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상 뭐냐? 그럼요. 탄수화물이기도 하고 그다음 그 안에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추천하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배고플 때는 이렇게 쉐이크 아니면 진짜 배고플 때는 씹는 게 좀 필요하다. 쉐이크는 액체니까 그냥 마셔버리면 포만감이 좀 덜하거든요. 뭔가 좀 씹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밤에 드셔도 되는데 참아보세요. 참으면요 금방 돼요. 이거 한 열흘 정도만 잘 참잖아요. 어느 순간 진짜 아침이 정말 개운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만 느낀 게 아니고요. 모르겠네요. 우리 조교 중에 이걸 실제로 했던 조교가 있어서 그 친구도 뭐 댓글을 달아줄까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10kg 뺐었어요. 선생님은 17kg 감량했고요. 그 친구는 선생님만큼 빼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뺀 것 뿐이지 쭉쭉쭉 빠집니다. 다만 이게 그렇게 쉬운 거냐라고 하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선생님 소고기 비싸서 어떻게 먹어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비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래 먹던 끼니에 이걸 추가로 먹는 게 아니니까. 원래 먹는 대로 먹다가 너무 배고픈데 추가로 먹는다가 아니고 점심에 이걸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구나. 너무 힘들다. 혹은 저녁에 단탄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이것만 먹은 적이 있어요. 원래 선생님은요. 고기 먹으면서 밥을 안 먹은 적이 없어요. 진짜 실제로. 원래 공자님 말씀이거든요.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기가 곡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께서 고기가 곡기를 이겨선 안 된다. 공자님이 라이머거든요. 라이머. 이게 무슨 소리지? 고기? 그죠. 공자님은 또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기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이잖아요. 곡기는 한자고요. 곡기가 무슨 말이냐? 곡식의 기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기는 반찬이고 곡기가 밥이에요. 그러니까 반찬이죠. 밥을 먹는 것을 도울 뿐. 이게 공자님 발상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공자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맛있어서 고기 먹을 때 항상 밥을 시켜 먹은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랑 식사 자리에 가도 항상 고기를 시킬 때 선생님은 공깃밥을 먼저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너 뭐해? 왜 고기 안 먹고 밥 먹어? 아니 저 밥이랑 고기 같이 먹을 건데요. 야, 얘 또 고기 먹을 줄 모르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어요. 제가 알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진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는 것 뿐인데 누군가 보면 얘 또 얼마나 없이 자랐으면 얘 또 고기 먹을 줄 모르네. 참 고기 먹으면서 밥 먹는 애 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그게 아니라 고기는 반찬, 곡기, 밥이 원래 주식이잖아요. 주식. 고기가 주식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먹다 보니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또 막 청양고추 때려 넣고 고기 먹을 때. 그리고 이렇게 가기엔 너무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비빔냉면. 풀세트로 먹었었어요, 옛날에. 그게 없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고기만 먹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고기만 먹잖아요? 요게 유지가 될 때 고기만 딱 먹으면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밥 생각이 나는데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만 먹다가 얘를 먹으면 이게 엄청 감사해지거든요. 뭐랑 똑같냐? 김치가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쫙 빼고 난 다음에 다시 찌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17kg를 뺀 이후에 지금 그 17kg 빠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5kg를 더 찌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구나,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가 아니고요. 기본 뼈대는 그냥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바나나 넣고 고구마 넣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테이크 좀 더 먹고 그 다음에 일반식도 조금 더 해도 되고 이런 정도의 여유를 주는 거지, 이 큰 틀을 막 버리고 다시 막 뭐 쌀밥 먹고. 근데 정말 좋은 건 지금 선생님이 일주일에 라면을 한 3-4번씩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살이 갑자기 안 쪄요. 누가 보면 야 너 그러다가 금방 살찐다가 아니고, 그 지금 다이어트 끝난 이후에 딱 2개월이 지났거든요. 2개월 사이에 5kg 찐 거예요. 5kg 찐 게 아니라 5kg 찌운 겁니다. 계획대로.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의 무게가 늘어주는 조건으로 몸무게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만 막 늘리는 게 아니고, 몸무게를 늘리는 이유는 더 무거운 걸 들기 위해서 늘리는 거니까, 자, 요 정도 이번 주에는 한 900g, 800g 더 찌운다. 그리고 쭉 해서 몸무게를 재면서 그 다음 무게가 안 올라가면 몸무게는 늘었는데 더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더 추가로 먹던 걸 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으로는 아니 저 번거로운 걸 어떻게 하지? 싶은데 생활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 얼마든지 가능.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나중에도 언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매운 라면 종류를 다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매운 라면은 뭐냐? 신라면, 매운 라면인가?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신라면보다 매운 게 위에 다른 라인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영상은 라면 광고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신라면 더 레드가 있고요. 열라면이 매운 라면이 아니고 열라면 위에 더 핫 열라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전문 매운 라면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다 사봤어요, 실제로. 지금도 말하라 그러면 전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탑티어, 1티어, 2티어, 3티어 정해드리라면 정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묻지 마시고. 매운 라면 그렇게 썩 건강에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벌크업을 핑계로 해서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여기에서 선생님 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 있긴 한데, 이거 한번 따라가 보시면 정말 금방 쭉쭉 빠집니다. 두 번째, 운동 루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약간 그 미친 사람처럼 했냐면, 이게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2025년 6월 한 달 동안은 146kg를 뛰었습니다. 하루에 뛴 건 아니겠죠. 어떤 날은 뭐 5kg, 어떤 날은 3kg. 근데 선생님이 정말 10대 뉴스에 하나로 넣고 싶은 게, 러닝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젊은 친구들보단 빨리 뛰거나 길게 뛰진 못하지만, 선생님이 2025년 2월달, 3월달에 처음 뛰어봤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한 2km 뛸 때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체력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귀가 시렵고, 그래서 막 귀돌이 막 사가지고 뛰어보겠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2km, 3km, 4km 하다가 지금은 잘 뛰는 건 아닌데 10km는 그냥 안 쉬고 뛸 수 있습니다. 그걸 친구들한테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 진짜 놀라요. 야, 정말 10km를 뛴다고 안 쉬고? 빨리 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그러다가 무릎 다 나가. 우리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선생님도 그런 줄 알았죠? 처음에 한 2km 뛰다 보니까 그땐 정말 무릎이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몸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의 도움도 받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이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닝화도 좀 준비해보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러닝화 비싼 걸 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선생님 러닝화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딱 발에 맞는 걸 찾게 됐어요. 보니까 가격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또 여러분은 이렇게 하겠죠. 뭐 인스타그램 DM에서 선생님 그 러닝화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도 생각이 없다가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브랜드나 아니면 뭐 라면의 종류, 그 다음 뭐 티셔츠, 이거 뭐 홍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창 7월달, 8월달 그때는 불태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이건 농담하지 않고 2시간씩 PT를 받고요. 평일 연속, 이거 믿을지 모르겠지만 43일 동안 천국의 계단을 정확히 60분씩 탔습니다. 59분 타지도 않았고요. 61분 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61분은 너무 힘들어. 59분은 아닌 것 같아.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 그래서 평일 연속. 왜냐면 선생님이 주말에 풀 수업이다 보니까 토, 일은 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까지는 주말이 되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왔었어요.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풀 수업을 해야 되겠군.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걸 하다 보니 주말이 기다려져.
너무 좋아. 이걸 안 타도 되니까. 하루 종일 수업하는 거 즐거워. 야,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존재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주말에 힘든 걸 버티기 위해서 평일날 더 빡세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그런 걸 느꼈다. 그래서 단언컨대요. 단언컨대 누군가 더 이상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된다. 솔직히 선생님한테 다이어트 하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은 그냥 마음이 동해서.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 건강의 악화로, 그 다음에 또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이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이러면서까지 강의할 필요가 뭐가 있나. 당연히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 디스크와 그 다음에 성대에 무리가 생긴 건 당연히 강의 때문이다. 강의 때문만은 아니고요, 음악 때문도 있어요. 왜냐면 음악 한다고 가가지고 막 머리를 흔드니까, 헤드뱅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 그건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목을 막 흔드니까.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하는 음악이 워낙 또 강한 음악이다 보니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이게 정상적인 창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목에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목소리와 이 자세, 목 상태, 혹은 이제 항상 이렇게 짝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더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보자. 뭔가 다른 방식으로서의 성취감을 얻지 못하면 난 지칠 것 같다. 그래서 살을 빼보자 했던 거고요.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 더 늦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먹게 되면 진짜 그땐 늦는다. 그래서 누구나 갖고 있는 버킷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있었고, 그 버킷 리스트 중에 올해 반드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나 바디 프로필 도전해보려고 라고 하는 친구들은 돌았네. 미쳤구나. 네가 신기야. 왜? 그 스케줄에 어떻게 그걸 하냐? 그러니까 강의나 집중해라. 그럴 거고,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거고, 분명히 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밥도 안 먹으면서 뭔 운동을 해? 라고 하실까봐 말씀도 못 드리고, 일단 성과를 내고 나서 그냥 알려드리자. 성과를 내자. 그럼 성과 낸다는 건 무슨 말? 찍고 나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버킷 리스트 다 해봐야 해. 가사 아닙니까? 가사? 버킷 리스트 다 해봐야 해. 그 중에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건 뭐냐, 배를 몰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2024년 11월 달에는요, 배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선생님 지금 25톤까지 몰 수 있습니다. 배. 그래서 좋은데? 배는 없지만 배 운전면허증을 땄던 게 작년이었고요. 작년 10대 뉴스의 1번이 그거였어요. 되게 뿌듯했던. 그 중에 버킷리스트에 올해는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자 해서 찍었습니다. 뭐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미지가 나와. 왜냐면 이거 잘릴 것 같아요. 선생님의 사진을 실제로 보여드리면 잘릴 것 같아서. 잘리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그 메가스터디 영상 담당하시는 분 자르지 마시고요. 가장 노출이 덜한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노출이 덜한 사진. 편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 잠깐만, 에이 이거 아니지, 최적 이거 아니지, 저 몸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5kg가 빠져 있었던 그 상태에서 찍었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미지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겁니다. 요겁니다. 요거를 AI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철자도 틀려요. 이게 뭐 페인터가 뭐야. 내가 페인터가 아니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헤비메탈 밴드의 그 로고거든요. 그래서 그 청자켓을 딱 입고 찍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거 손댔네, 이거 손 안 대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야, 너무 말랐는데. 당연한 거죠. 빼려고 뺐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게, 내 배에 이런 선이 간다, 뭐 복근 이걸 떠나서 선이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게 바쁜 스케줄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복근이야. 근데 이것도 진짜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야, 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이게 아니고요. 최적도 하는데 너가 왜 못해, 이거죠. 최적도 하는데 네가 왜 못해.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히 수험생인데, 예를 들면 고3 올라가는데 지금 뭐 바프 준비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꼭 10kg씩 뛰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도 하는데 내가 1kg, 2kg라도 뛰어볼까? 이런 정도 느낌. 저 나이에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하다가 못 올리겠는 거예요.
올리면 또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일단 조롱. 그다음 캡처해서 어딘가 퍼나를까봐.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선생님이, 자, 이거 좀 넘긴 다음에, 다시 넘긴 다음에. 실제로 어떤 조롱을 당했냐면, 그 카카오톡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선생님이 원래는 프로필 사진을 한 6, 7년째 바꾸질 않았었어요. 사진 한 장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저장해두고 싶었어요, 이 사진을. 왜냐면 선생님이 프로필 사진 보면서, 아, 내가 이랬었지, 정말 열심히 했었구나를 상기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기가 막혀.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된 걸 모르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뜨는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다가 갑자기 뭐야? 이게 뭐야? 누군데 벚꽃 찍었어? 뭐 최적이야? 해가지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선생님 대학 동기들 뿐만 아니라 뭐 선후배들, 뭐 사회에서 만난 뭐 친구들, 거기에 누가 막 캡처해서 올린 다음에 얘 뭐냐, 뭐 이런 걸 무슨 누구 보라고 뭐 카카오톡에 올렸냐 해서 조롱을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조롱이라고 하는 게 놀림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리스펙도 있었고, 야, 진짜 너 대단하다. 이 나이 먹고도 하는 거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대단한 건 대단한 건데 왜 올렸냐, 누구 보라고 올렸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좀 당했었습니다. 캡처해가지고 막 퍼나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우 2개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10대 뉴스의 3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비공개,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선생님 입장에 상당히 뿌듯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우리 메가스터디 뿐만 아니라 현강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는 것도 선생님의 이 10대 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법은요? 버리셨나요? 그게 아니고, 정법은 다른 감성이고요. 사회문화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우리 연구실 전체에 또 경사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러닝을 10km를 뛰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이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수영은 빨리는 못해도 물속에서 오래 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영도 나름 할 줄 알고 하니까 잠깐만 수영도 좀 하고 자전거도 옛날에 탔었으니까 한번 트라이애슬론에 도전해볼까? 뭐 이런 식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러닝을 안 했다면 그냥 절대 그건 꿈을 꿀 수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면 자전거 탈 수 있고 수영까지 할 수 있는데 잠깐만 뛸 수 있으니까 풀코스는 안 되고. 근데 선생님 밴드에 기타 치시는 형님은 풀코스 완주자입니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풀코스, 그 다음에 마라톤 서브 3 3시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형님은 뭐 여유롭냐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 대기업 요새 보면 뭐 드라마 중에 김 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부장님이세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고 덜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도 대단한데 3시간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뭐 경이롭죠.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용기를 얻고. 근데 또 음악도 잘해. 기타도 잘 쳐. 노래도 잘 만들어. 저 인간은 도대체 가진 게 몇 개냐.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들 나만의 2025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봅시다. 하다 보면 난 적을 게 별로 없네. 올 한 해 뭐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 좋은 것만 적히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좀 더 설레고 기대되는 2026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젊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찌 보면 어린 나이거든요. 그때 성과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과라고 하는 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인생 최대 업적이 뭐 나는 뭐 대학 진학밖에 없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는 대학 진학으로 성과를 못 쌓아도 상관이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사회의 하나의 분위기, 또 하나의 문화로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 근데 그 꿈이 뭐 주식 투자해서 무슨 뭐 몇 배 불리고 이런 게 꿈이진 않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되게 자잘한 재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도 어찌 보면 예를 들면 뭐 연 매출 몇 퍼센트 한번 키워보자. 옛날엔 그런 게 선생님의 삶의 목표였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성장을 난 원한다. 뭐 작년 매출 대비 20% 성장을 하자. 책을 몇 권 더 팔아보자. 이런 게 아니고 건강하게 강의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선생님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선생님이 바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벌어두거나 벌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믿으면 별로 쫄리지 않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11년 된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뭐 약간의 뭐 사고가 생겼을 때도 그래 난 보험에 가입했는데 뭐 보험에서 처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좀 둔감해지려면 아까 다사다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약간의 그 뭐랄까 두려움 없이 혹은 또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또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또 오해할까 봐 그런데 큰 사람이 되면요. 정말 이제 큰 사람이 되면 상처가 덜해요. 사람이 작으면 뺨 한 대 맞고도 쓰러져요. 근데 몸이 커지거나 정신이 커지거나 여러분의 세계가 커지면 데미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원래 큰 사람 되라고 한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큰 사람,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이게 아니고 자기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잠깐만 이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나? 성적이 나왔어. 좋은 대학 갔어. 뭐 직업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어. 돈도 어느 정도 벌게 됐어. 많이 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본인의 세계가 더 커지기 시작해요. 누구랑 만나서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상처가 좀 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전까지도 상처를 좀 받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정말 작은 사람이었구나. 큰 사람이 되고 있냐 이 나이 먹고도 그렇죠.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세계가 그 세계를 열어준 게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과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절대. 근데 선생님보다 훨씬 더 운동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제안하는 건 나보다 전문가이자 권위자니까 그냥 합니다. 이유가 없어. 난 잘 몰라. 이 세계에 대해 잘 몰라. 선생님 조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교들이 선생님보다 뭔가를 더 잘 알아. 이 친구도 더 잘 뛰어. 배우면 되죠. 그 친구가 해봤던 게 나랑 맞으면 절대적으로 그 말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자, 도움이 됐다면 널리 두루두루 소문내기. 소문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뭐 영상을 꼭 시청해라가 아니라 한번 여러분도 해보고 잠깐만 선생님 얘기 따라서 1km, 2km 뛰다 보니까 되게 좀 삶의 활력소도 생기고 좋은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아니면 대학 가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체계적으로 운동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6년에도 언제나 우리 적자들 편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강의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그냥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참 이게 볼 때마다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나는 혼신을 다하고 있나 좀 더 고민을 해볼 거고요. 2026년에도 똥콩 잡지 않겠습니다. 똥콩 잡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뭐 이만큼 한 사람이다.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 해본 적 없고요. 그게 선생님을 수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믿고 따를 우리 연구실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 구성원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는 수량화되어 있지 않는 목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출 몇 %. 그 다음 뭐 순서가 뭐 항상 여러분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몇 타. 이런 건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수능날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하고 수능날 가서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가만 고민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F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MBTI를. 선생님이 T였으면. 자, 어쨌거나 10대 뉴스 한번 해봤고요. 워낙 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한강이 나왔네. 한강. 강의로. 다음에는 또 의미 있는 2026년 1월 월간 최적으로 만나 뵙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하나만 마지막 또 부탁하면, 이 부탁을 해봤자 안 드릴 거 뻔히 아는데 좋아요 눌러달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발 좀 그 댓글을 달 때 우리 그 댓글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좀 고민을 해보자. 선생님 이제 큰 사람 되셨으니까 별로 상처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데 신경 쓰이는 댓글들이 몇 가지가 있어. 선생님은 뭐 외모로 여러분한테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새 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고민해봤어요. 눈썹이 너무 짙은 거 아닙니까? 뭐 선생님 눈썹 문신하셨어요? 눈썹 문신 해본 적 없고요. 최근에는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도 저것도 눈썹 문신한 거 아니지?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어머니께서 낳은 큰아들의 눈썹 문신했는지를 묻는 거. 그러니까 오랜만에 뵌 거예요. 그리고 또 살도 쏙 빼고 가니까 눈썹이 더 두드러 보였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제가 눈썹에 손을 댔겠습니까? 손을 댔으면 이렇게 앵그리한 눈썹이 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썹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좋아요, 선한 댓글 연구실에 큰 힘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월간 최적 1월호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